안녕하세요. 어썸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물감과 붓, 팔레트, 종이가 있으시겠죠. 저도 좋아하는 재료들로 그림을 그리는데 각자 사용하는 재료의 브랜드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제일 좋아요, 저게 제일 좋아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몇 개를 사용해 보다가 나랑 잘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는 재료 중에 팔레트와 물감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물감 짜기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감 짜기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우선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물감 배열이 조금 달라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물감 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팔레트와 물감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미젤로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미젤로 제품인데 이렇게도 큰 팔레트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팔레트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 꽃 위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제 팔레트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팔레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젤로 방탄유리 팔레트를 사용을 하고요. 물감은 미젤로 골드 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우선 이 방탄 유리 팔레트는 아무래도 이런 철제 팔레트보다는 사용하기가 조금 편해요. 물감을 섞었을 때 저는 물 조절하기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물감 같은 경우에는 미젤로 골드미션 물감인데 저는 시난, 알파, 홀베인, 미젤로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골드미션 술 취한 물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각 브랜드마다 색감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해요. 하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과 이 미젤로 제품이랑 조금 잘 어울려서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물감 짜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물감 짜기 전에 이렇게 물감을 배열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짜져 있는 팔레트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감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번호나 이름을 조금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름을 적기 전에 물감을 배열하는 순서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배열을 할 때는 하면 안 되는 것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감을 배열할 때 보면 노란색을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빨간색 짜고 그 다음에 또 노란색을 짜고 또 파란색을 짜고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색깔들을 섞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 각자의 고유색이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감 같은 경우에는 계열대로 색을 짜는 게 좋아요. 보이시는 대로 노란색 계열 이렇게 빼놓을게요. 노란색 계열 그리고 오렌지 계열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드 계열들 그 다음에 퍼플 계열 그리고 이렇게 블루 계열 그 다음에 그린 계열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이겠죠. 이렇게 계열 순대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 번호가 이렇게 조금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 레몬 옐로우라고 적혀져 있는데 W521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이렇게 해서 W522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짤지 내가 순서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보면 이렇게 옐로우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계열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드 계열 가고, 그 다음에 퍼플 계열 가고, 그리고 퍼플에서 바로 갈색으로 브라운 계열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라 퍼플에서 바로 블루 계열로 넘어가요. 퍼플은 아무래도 조금 블루라 색이 섞어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블루로 넘어가서 블루에서 끝나면 이쪽 그린 계열로 넘어갑니다. 그린에서도 조금 짙은 그린들을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연두색, 우리 옐로우 그린이라고 적혀져 있죠. 옐로우 그린에서 약간 브라운 계열로 넘어갑니다. 브라운에서도 이 두 개가 섞였을 때 색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계열대로 먼저 순서를 짜줘요. 그래서 그 계열대로 먼저 순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맞춰 놨어요. 그리고 짜고 나면 여기 2개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뭐 조금 내가 낱개로 사서 표현하고 싶은 색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옆에도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조금 짜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물감 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물감 짜기를 할 때에는 먼저 이 그 이름과 번호를 조금 적어 놓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이 그냥 물감을 짜게 되면 짰을 때는 어떤 색인지 알아요. 근데 마르고 나면 건조가 돼버리면 무슨 색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블루와 이렇게 같은 블루들이 계열들이 있는데 어떤 색이 어떤 색을 말하고 있는지 글씨를 적어 놓지 않으면, 이름이 없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색깔을 다 썼는데 그거를 짜려고 하면 다른 색상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와 이름을 적어 놓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를 여러 개, 또 물감을 여러 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번호를 적어 놓는 이유는 각 물감마다 번호가 다 각 브랜드마다 번호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W52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네임펜으로 521 꼭 레몬, 그리고 그 옆에 W522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W124 조금 작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보여드린다고 좀 크게 좀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다 적진 않으셔도 돼요. 내가 좀 알 정도로만. 그리고 여기 오렌지하고 옐로우 오렌지를 적을 건데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적에는 뒤에 갈 거를 맨 마지막에 적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적어요. 오렌지를 먼저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법을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조금은 작게, 제가 미리 몇 개는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짜볼 건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흰색, 검은색이 없어요, 수채화 물감에는. 그런데 또 다른 물감에는, 우리 학생들이 또 쓰는 물감에는 흰색, 검은색이 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용에서는 흰색, 검정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채화에서는 흰색, 검정색을 무채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채색은 뭐예요? 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흰색, 검은색을 쓰지 않습니다. 흰색을 쓰고 싶을 때는 그만큼 이제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수채화다 보니까 남겨놓고, 그리고 검정색을 쓰고 싶을 때는 약간 그런 무채색 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은 짜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레몬 옐로우 색을 짜볼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물감을 짜지는 마세요. 이렇게 물감을 짜면서 지그재그로 이 정도 번호가 보이게끔.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 한 번씩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물감을 푹푹 짰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사용할 양에 맞게끔. 특히 여름에는 물감을 짜놓고 나면 안 마르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겨울에는 이틀 정도만 밖에 두시면 금세 말라요. 그런데 여름에는 정말 시원한 곳이 있어도 한 3주, 4주, 한 달이 지나도 안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짜셔서 또 분리 현상이 일어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짜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는 사실 일주일 정도 좀 걸리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틀 정도 건조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짜는 거를 비추를 해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다시 완벽하게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서늘한 곳에,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두시면 건조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 있거든요. 그 색상은 조금 더 많이 짜놓으셔도 좋겠죠. 적게 쓰는 색상을 조금 작게. 퍼플로 넘어갔어요. 퍼플에서 이제 블루 계열로 넘어갈게요. 퍼플과 블루가 섞여도 색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블루가 있고 여기 녹색이 있거나 뭐 노란색이 있거나 그러면 섞였을 때 이 노란색이 엄청 조금은 깨끗하지 못하게 발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대로 물감을 짜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물감을 짜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안료의 특성에 따라 약간 묽게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빡빡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페르시안 블루는 조금 빡빡하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페르시안 블루가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디고 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인디고 색은
흑색에 조금 가까워요. 근데 블루 색상의 흑색이 조금 가깝거든요. 그래서 끝에 블루에 있는 곳에 이렇게 짜줍니다. 그래서 무채색을 만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 색상과 여기 있는 세피아 색상을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 그린 계열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완전 검정색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꼭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녹색 계열 진한색 부분은 짰고요. 이제는 이쪽에서 조금 옅은 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셋그린색, 많이 저는 셋그린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앞에서 보일 때는 조금 묽지만 녹색 계열들은 조금은 크림형 같죠? 그죠? 좀 빡빡한 크림형.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브라운 계열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그리시니하고 조금 제일 연한 색이 섞여도 괜찮은 쪽으로 먼저 색을 짰어요. 물감을 짤 때는 그냥 푹 짜셔도 되지만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이렇게 짜면 사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짜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여기를 제가 다른 색을 짜버렸어요. 혹시나 잘못 짜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두세요. 물감 아까우니까 나중에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고 요거를 이렇게 짰거든요. 혹시나 잘못 짰을 때 네임펜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워야 된다. 그러면 아세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지워보세요. 그러면 잘 지워져요. 물감을 잘못 짰다고 이거를 덜어내거나 하시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쓰신 거 쓰셔도 되고, 난중에 건조가 다 되고 나면 그때 살짝 카트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하셔서 완벽하게 다 됐을 때 그때 조금 걷어내셔서 다른 데 보관하셨다가 쓰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세피아 색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세피아 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세피아 색은 흑색에 가까운 브라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색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피아 색과 인디고를 조금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없으시면 다른 색으로도 무채색을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물감 짜기를 한번 해봤는데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렸다
라는 건 없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재료를 사용하시면 그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